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쟁이 여러분들 젤리퍼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연말이니까 여러분들 소득공제 혜택 많이 보시라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소비를 하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항목 중에 하나이고요. 반대로 또 저축을 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뭐 연금저축이라든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뭐 보장성 보험, 또 기타 외에 다른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런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다고 들었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마일리지라든가 캐시백, 그다음에 뭐 할인 혜택, 포인트, 각종 이벤트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반면에 체크카드는 이런 혜택은 없지만 또 공제율이 2배가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고민은 없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다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공제가 안 되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의 말미에 그 부분도 올려드릴 거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가장 세금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총급여라는 단어예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빼기 비과세 소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비과세 소득이 일반 직장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 영상에서는 다르지만 연봉과 총급여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최저 사용금액, 초과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 해줘요. 그게 몇 프로냐면 25%입니다. 그러니까 내 총 급여가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25%는 1천만 원이죠. 그러면 1천만 원 초과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제수단,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느냐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느냐,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느냐, 이런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른데, 일단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은 가장 낮아요. 그리고 체크카드와 현금이 공제율이 30%,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비해서 무려 2배죠. 30%로 동일합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공제 한도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공제 한도가 급여별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총 급여가 7천만 원 초과, 그 다음에 1억 2천 이하이신 분들은 2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이 다운되죠. 그리고 총 급여 1억 2천 초과자분들은 200만 원. 그래서 공제 한도가 7천만 원 이하자분들이 300만 원으로 제일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아마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그냥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공제 한도만 달라지는 거니까 참고해서 알아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어쨌든 7천만 원 이하자는 제가 300만 원이 공제 한도라고 했잖아요. 이 300만 원이 내가 사용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한 금액 곱하기 공제율을 했을 때 300만 원을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4천만 원이신 분이 체크카드로 1천만 원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1천만 원 곱하기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니까 곱하기 30% 하면 300만 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제 한도를 채우는 거죠. 만약에 4천만 원 근로자가 1천만 원을 소비를 했는데 신용카드로 했다. 그럼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천만 원의 15%는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똑같은 1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신용카드는 150만 원밖에 안 되고 체크카드는 300만 원이 다 채워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한도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중교통 또 1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공연비, 문화생활인데요. 영화 관람은 안 됩니다. 도서공연비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고요. 이 도서공연비는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분들은 최대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에 기본공제 300만 원 합쳐서 총 6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요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이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공제율이 아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 30% 이렇게 공제율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요, 공제율이 무려 40%예요. 그리고 도서공연비는 30%고요. 그래서 어떠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더라도 얘네들은 그냥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요.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을 사용하던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을 사용하던 이 공제율이 그냥 40%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전통시장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전통시장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통시장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통시장이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죠. 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미리 알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도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했을 때 POS 단말기가 설치 안 돼 있으면 또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요. 현금 영수증을 떼야 되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통시장이 하나 더 애매한 게 뭐냐면 전통시장 분류예요. 어느 한 전통시장이 있다면 어디까지가 전통시장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시장이 아니냐, 요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제를 하고 나면 이 영수증에 주소가 나옵니다. 이 전통시장 구분은 주소로 구분을 해요. 국세청에서 이 주소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 가지 혜택을 쫓을 것이냐, 공제 혜택을 쫓을 것이냐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이걸 두 개를 다 비교해서 계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 최저 사용 금액은 총 급여의 25%를 무조건 넘는 분부터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분까지는 뭘 사용하면 되느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근로자라면 1천만 원이 25%니까 1천만 원어치는 다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1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이게 아니라 공제에도 순서가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전통시장분, 도서공연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분부터 먼저 제외를 합니다. 25% 사용 금액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사용하냐, 저거 먼저 사용하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최저 사용금액 25%가 얼마까지냐 요것만 계산해 놓고 그냥 요거만큼만 신용카드로 언제든지 결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설명이 좀 어렵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으로 소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소비가
다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 뭐 국세, 지방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뭐 도로 통행료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비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요. 인터넷 사용료 또는 핸드폰 사용료, 그다음에 자동차 구입비, 뭐 신차라든가 중고차는 되는데 신차라든가 리스 요거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한 거 있죠? 해외에서 사용한 거 이런 것들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구입한 것도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최저 사용금의 25%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 계산할 때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중복공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육비 공제가 따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 공제, 이것도 보장성보험 세액 공제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 기부금 공제도 마찬가지고요. 월세 이런 것들을 카드로 내가 결제했다고 해서 다른 항목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는데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서 소득공제가 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중복공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대표적인 게 의료비거든요. 의료비는 특별세액 공제 항목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공제를 받고요. 신용카드 공제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공제가 또 되고요.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도 양쪽에서 공제가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2019년도는 거의 마무리 됐잖아요. 이제 와서 어떤 소비를 조절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하지만 올해의 연말정산 결과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2020년도 소비는 그거에 맞춰서 좀 현명한 소비를 해서 여러 가지 신용카드 혜택도 보고 공제 혜택도 보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